지금 당장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가? 그게 작아 보이든 하찮아 보이든 그저 집중해서 해보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하지 마라. 꾸물거리지 말고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도 마라. 여기에 집중하고 온전한 자신이 되어보라.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라.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스틸니스, 지은이 라이언 홀리데이, 옮기니 김보람, 발행 흐름출판, 발행일 2020년 3월 18일입니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비밀무기 스틸니스. 각종 업무와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에 짓눌려 살고 있는 우리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소란과 불안, 혼란한 일상에 놓여 있습니다.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럴 때 스틸니스를 통해 우리 안에 잠재력과 통찰을 깨우고 덜 불안하고 더 생산적이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이 우리 안의 고요를 어떻게 끄집어내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을 비롯해 현대의 성공한 인물들까지 두루 살피면서 동서양의 고대 철학을 넘나들고 시와 소설, 과학적 연구에도 의지하여 우리의 사상과 감정, 신체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금뿐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하고 행동하고 얘기하고 걱정하고 회상하고 희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쓴다. 한시도 지루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수십만 원을 훌쩍 넘는 기계를 사서 호주머니 안에 넣어 다닌다. 그리고 그렇게 애쓴 끝에 행복이 있으리라는 순진한 믿음을 품고 이런저런 활동과 감투에 끝없이 서명하며 돈과 성공을 좇는다. 톨스토이는 사랑은 미래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 말이다. 대단히 큰 규모의 경기에 출전하는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온전히 그곳에 존재한다.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한 상태로 현재에 있다. 기억해야 한다. 굉장한 일이 미래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일은 없다. 명료함도, 통찰력도, 행복도, 평화도 마찬가지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이 문자 그대로 1, 2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금이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존재하기로 선택한 순간을 뜻한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 또는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희망이나 걱정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멀리 밀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은 몇 분이 될 수도 있고 오전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그만큼 버틸 수만 있다면 말이다. 초등학교 교사이자 작가인 로라 잉걸스 와일더의 말처럼 지금은 지금뿐이다. 결코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라. 자신의 일부만 떼어내서 그것에 어떤 문제나 기회를 짊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을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끈끈한 관계라는 게 있을까?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자신에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낭비하는 에너지가 적을수록 눈앞에 놓인 일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는 더 많을 것이다. 우리는 예술가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예술가는 알아본다.
예술가의 정신은 온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나 낯선 사람이 포크를 잡는 모습이나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어떻게 사로잡고 어떻게 표현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지에 관한 생각뿐이다. 예술가는 현재에 집중한다. 그것이 고요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고요에서 탁월함이 나온다. 현재를 뜻하는 프레젠트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선물인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 선물이라는 말이다. 스트레스가 크고 힘이 많이 드는 현재라고 할지라도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 이 순간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이 순간에 빠져드는 능력을 길러봐야 한다. 바라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힘들고 지루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기를, 자신 없거나 부끄럽다는 이유로 아름다운 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라. 주어진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보라. 탁월함이란 그런 것이다. 느린 사람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사람은 빠르다. 궁도의 명인으로 전해지는 아와 겐조는 제자들에게 활 쏘기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었다. 오히려 활을 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았다. 그가 활 쏘기에 관해 제자들에게 준 가르침이라고는 그저 잘 익은 과일이 가지에서 떨어지듯 활이 내 손에서 떨어질 때까지 시위를 당기라고 말한 게 전부였다. 겐조는 제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능력을 가르치려고 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무심이다. 어느 날 겐조가 그의 제자 오이겐 헤리겔에게 말했다.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고집스럽게 자리 잡은 의지다. 헤리겔이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 그가 추구했던 기술을 제대로 통달하지 못하고 있던 까닭은 바로 이 억지스러운 의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욕구, 모든 일의 과정과 일정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싶은 욕구에 있었다. 겐조는 제자들이 활을 관역에 명중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기를, 결과에 관한 생각조차도 버리기를 바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한다는 건 머릿속에 아무런 목적도 애고도 없는 상태, 즉 자신을 완전히 버린 상태, 어떤 말로 표현하든 간에 이러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표면적인 증거이자 확인에 불과하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고요다. 그러나 무심하다는 말이나 목적이 없다는 말은 생산적인 태도와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리지 않는가? 대개 우리는 아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배운다. 굳은 의지는 대부분 강점으로 평가된다. 우리 대부분은 동급생보다 앞서고 싶었던 어린 시절부터 쭉 그래왔다. 그런 의지 없이 어떻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런 굳은 의지 없이 어떻게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겠는가? 자, 한 발 물러나 생각해보자. 뭔가를 더 많이 원할수록 특정 결과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성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느낀 적이 있지 않은가? 골프와 양궁 같은 스포츠가 이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다. 골프에서 공을 있는 힘껏 세게 치려고 하면 공은 오히려 왼쪽으로 휘어져 날아가 버리기 십상이다. 또 공을 끝까지 보겠다고 고개를 들고 있다가는 때를 놓치는 바람에 휘어치기를 하게 되고 공은 결국 숲속으로 날아가 버린다. 양궁에서도 화살을 겨눌 때 힘을 쓰고 있다고 해서 기술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화살을 겨누면서 활쏘기의 기술적 요소를 너무 의식하고 있으면 긴장이 충분히 풀리지 않아 몸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오늘날 명사수들이 하는 말마다나 느린 사람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사람은 빠르다.
그런 의미에서 고요야말로 탁월한 성과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다. 힘주어 꽉 잡고 있는 것보다 느슨하게 잡고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더 큰 통제력이 생길 것이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활을 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술의 필수 기술은 변함없어 보인다. 집중, 인내, 호흡, 집요함, 명석함, 그리고 무엇보다 내려놓는 힘. 인생에서, 예술에서, 스포츠에서 우리는 긴장을 풀어야 하고 유연해져야 한다. 특정 결과를 향한 집착과 같은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배우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생각만 한다고 해서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되는 게 아니다. 배우는 자신을 내려놓고 테크닉을 생략한 채 그 역할에 빠져들어야 한다. 사업가들은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일부러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는다.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는다. 이는 코미디언에게도, 좋은 아이를 키워내려는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다. 겐조는 말했다. 모든 궁수가 활을 자연스럽게 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만의 전략이나 인위적이고 계산적인 요령에 의존한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요령은 화살을 어디로도 이끌지 못한다. 역설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정신의 영역을 정복하려면 우리는 정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경직성에서 한 발짝 물러나야 한다. 하나하나의 단계에 집중한다면, 그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쫓아가기를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고요를 얻게 될 것이다. 너무 열심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잘 생각할 수 있다. 궁도, 요가, 화학, 그 어느 분야든지 간에 대부분의 학생은 굳은 의지를 품고 그 분야에 뛰어든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들은 최고 등급이나 최고 점수를 받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문 지식을 익히고 들어간다. 불필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가장 중요한 단계로 가고 싶어 한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생각했던 것보다 여정이 힘들어지면 쉽게 낙담한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린 마음으로 경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다. 겐조는 제자들이 완벽하게 내려놓고 난 뒤에야, 조준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 뒤에야, 몇 달 동안 그저 코앞에 놓인 건초꾸러미에 활을 쏘고 난 뒤에야 마침내 제자들에게 새 소식을 알렸다. 이제부터 관역에 활을 쏘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제자들이 관역을 마치더라도 겐조는 칭찬하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관역을 명중시킨 제자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연습하라 라고 다그치기 일쑤였다. 이런 반응은 형편없는 활솜씨를 보여준 제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제자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더 달라고 부탁하자 겐조는 이렇게 대꾸했다. 묻지 말고 그 시간에 연습을 더 하라. 그는 제자들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길 바랐다. 궁도에 관한 고정관념을 버렸으면 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저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을 활짝 열라고 충고했다. 그래야만 정말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힌두교,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에서 강력한 상징물인 연꽃은 강이나 연못의 진창 속에서 피어나지만 하늘로 우뚝 솟지 않고 수면에 피어 잔잔하고 자유롭게 떠다닌다. 석가모니가 지나가는 길마다 그의 발자국을 따라 연꽃이 피어났다는 설도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연꽃도 내려놓는 원리를 담고 있다. 아름답고 고결하지만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낮은 위치에서 핀다. 손에 닿을 만큼 가까우면서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꽃인 셈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균형점도 이와 같다. 인정이나 부,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표적을 놓친다.
표적을 너무 열심히 겨냥하면 겐조가 제자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과 명중에 필요한 기술을 간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는 일은 연습이고 우리가 밀어내야 할 것은 고집스러운 의지다. 내면 아이와 마주쳤을 때 해야 하는 일. 영화 감독 주드 아페토우는 어느 영화를 찍던 중에 촬영장에서 크게 다툰 뒤 뭔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수년간 그는 촬영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마치 사사건건 간섭하려는 부모처럼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런 간섭이 느껴질 때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시비를 걸었다. 어떤 멍청이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나한테 대장질을 못해서 안달이지?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우리도 가끔 누군가의 악의 없는 발언에 발끈해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할 때 성질을 부리기도 한다. 또는 절대 좋게 끝날 리 없는 유형의 관계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행동에 끌릴 때도 있다. 이는 거의 원시적이라고 할 만큼 깊은 곳에 존재하는 감정으로 유아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아페토우가 영화 촬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치료와 자기 반성, 그리고 어쩌면 배우자의 보살핌이 필요했을 것이다. 촬영장에서 오가는 대화는 비즈니스적인 것이었고 창의적인 토론이었을 뿐 부모 노릇을 자처하는 어른들이 아이에게 퍼붓는 잔소리가 아니었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면 직장에서 논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요가 찾아온다. 생각해보라. 상처받기 쉽고 두려움이 많은 아이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면 인생이 덜 무섭고 편안해지지 않겠는가?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보태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가볍겠는가? 삶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공감, 진정한 자기 사랑이 필요하다. 틱나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내면 아이를 바라보고 인정한 뒤 세 번째 마음 챙김 수련으로 해야 할 일은 아픈 감정을 달래고 위로하는 것이다. 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아픈 감정을 달랠 수 있으며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마음 챙김과 집중함으로써 그 강한 감정을 끌어안으면 이러한 아픔을 만든 뿌리를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받는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게 된다. 그것들의 뿌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고통이 경감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위로할 수 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보라.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몇 살짜리의 감정 반응을 보이는지 생각해보라. 그게 바로 당신의 내면 아이다. 당신이 그 아이를 안아줘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해줘야 한다. 이봐, 친구, 괜찮아. 네가 상처받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널 돌봐줄게. 제대로 된 어른이라면 내면의 아이가 알아듣고 안심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도와야 한다. 그 아이가 고요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일을 해야 하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빚지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즉 대를 거듭하여 이어지는 삶의 괴로움의 고리를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코미디언 게리 샌들링은 10살 때 형을 낭포성 섬유증으로 세상에서 떠나보냈고 그 일로 정신을 잃은 어머니에게 평생을 휘둘리며 살았다. 큰아들을 잃고 정신이 흐려진 어머니는 아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봐 두렵다며 큰아들의 장례식에 게리를 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온전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른이 된 게리는 일기장에 어떤 공식을 적었다.
그 공식은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는데, 자신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이 멘토나 아버지 역할을 해줬던 많은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했다. 그가 쓴 간단한 공식에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깊은 괴로움을 잠재우고 악순환을 끊어내는 비결이 담겨 있었다. 더 많이 주라. 네가 갖지 못했던 것을 주라. 더 많이 사랑하라. 지난 이야기는 묻어두라.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한번 시도해 보길 바란다. 여기까지 스틸니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는 스토아 철학에 기반을 둔 젊은 사상가이자 마케팅 전략가입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고대 사상을 현대인의 삶에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책 스틸리스는 여러 곳에서 추천받았던 책인데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필요한 시기에 딱 읽게 되었던 듯합니다. 번역도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더욱 이해가 빠르게 되었습니다. 스틸리스의 사전적 뜻은 고요, 정적인데요. 저자는 스틸리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 흥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만 듣는 것, 안팎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내면의 평화, 또한 거의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음 속에 살고 있고 내면과 외면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해 보이는 스틸리스, 고요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필요했으며 그것을 이해하고 찾는 사람들이 좀 더 탁월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다는 사실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로 분류되지만 철학서라 해도 무방했던 이 책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스틸리스에 집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예술가, 철학자, 연예인 등을 포함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제에 맞게 잘 풀어내어 더욱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자는 스틸리스가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강조하며 정신과 영혼, 몸 이렇게 3박자가 고요에 초점을 맞출 때 원하는 대로 스틸리스를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그 실천법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정신을 현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 집중하고 온전한 자신이 되어보라. 여유를 가져라. 비로소 당신 앞에 놓인 문제의 해결책이 보일 것이다. 외부적인 성취만으로 결코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 충분하다는 건 내면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원해야 한다. 중용을 지켜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몸은 선물이다. 몸이 쓰러져 죽도록 일하지 마라. 불태우지 마라. 당신이 받은 선물을 보호하라. 이 책은 고전이 아니지만 고전이 주는 깊은 깨달음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위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혼자만의 시간으로 고요를 찾으며 침착하고 현명하게 그 순간을 열어나갔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요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작 허용 범위상 많은 부분을 낭독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웠는데요. 그저 바쁘게 과거와 미래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정표를 전해주는 이 책,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